자, 이번에는 제목이 극과 극이죠. 도대체 왜 극과 극인지 지금부터 오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쇼에 대한 평가인데요. 초월의 등불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런던의 선데이 타임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0세기를 일군 1,000명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오쇼를 선정했으며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는 오쇼를 예수 이후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인도의 썬데이 미드데이에서는요. 인도의 운명을 바꾼 10명의 위인들 중에 간디, 네루, 붓다와 더불어 오쇼를 선정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쇼는 인간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류에게 도움을 준 깨달은 스승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자, 또 이런 평가도 있죠. 인간의 내재적 잠재성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쇼의 빛나는 통찰력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참나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집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평을 했고, 마돈나도 이런 평을 했습니다. 나의 오랜 벗 디펙 초프라를 통해 오쇼의 책들을 접한 뒤로 나는 삶의 내면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오쇼가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평을 했었죠. 그런데 와장창 이 오쇼에 대한 평가는요. 정말 극과 극이어서 또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오쇼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현자로 추앙받던 이 남자의 실체, 살인과 독극물 살포까지 이런 제목으로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오쇼 라즈니시의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를 위대한 현자로 여기는 이들이 제법 있다. 한국에 번역된 그의 저서로 배꼽, 사랑의 연금술, 버려라, 타인과 친해지는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많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오쇼 라즈니시의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2018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제가 이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볼 수 있고요. 그 약간 그 몇 살 이상이더라? 18살 이상이던가? 그 나이 제한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볼 때. 총 6부작이며 각각의 러닝타임은 60에서 70분 가량이다. 한 가지 더, 이 다큐멘터리를 오쇼를 위대한 현자로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롤스로이스 승용차 수집벽이 있었고 99대까지 수집했다고 하죠. 모든 반짝이는 보석을 좋아했던 한 지성인 오쇼를 둘러싼 범죄 혐의들, 이민, 사기, 전염병균 살포 및 살인, 최악의 도청 사건 등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오쇼예요. 진짜 막 블링블링하게 막 옷을 입고 있죠. 오쇼는 실제로 재무에 밝았으며 물욕도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옵니다. 아, 간디와 상극이라고요? 자, 미국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 미국의 오리건주 황량한 황무지에 1981년 어느 날 빨간 옷을 입은 한때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산야신들이었고 그들의 옷은 모두 붉은색이었다. 티셔츠도 빨강, 치마와 바지도 빨강, 양복도 빨강. 산야신들은 모두 빨강으로 깔맞춤했다. 그들은 즐겁게 집을 지었고 서로 협력하여 명상센터를 세웠으며 농약 없는 논밭을 일궜다. 일찌감치 친환경 농법을 촉진했으며 로컬 푸드를 지향해 자급자족 코민 라즈니시 프람을 형성했다. 그들에게 코민 형성 이후의 과제는 미국 안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였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시민 숫자가 일정 수 150명에 달하면 미국 헌법을 따라 자치권과 치안권을 소유할 수 있다. 라즈니시 프람 사람들은 154명 산야신들을 불러 모아 자치권을 확보했다. 이후 코민은 호텔업과 제조업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헌데 이는 주변 지역의 산업 균형을 깨는 일이었다. 토지 용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산야신들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연마을을 인수하고 라즈니시 프람 인구를 늘려나갔다. 산야신들 가운데 시장이 선출되었다. 시의회 의원들도 한 명 빼고 전원 산야신으로 구성했다. 그러자 주변 지역 원주민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라즈니시 프랑코민도 이에 대응했다.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연방 검사 살해 저격수 팀이 조직되기에 이른다. 실제 저격에 성공하지는 못함. 코민은 합법적으로 카운티 의회에 진출하려 했다. 그들의 작전은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들을 데려와 투표권자로 등록시켜 산야신 찬성표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주 노숙인들의 투표권자 등록이 무산되고 시간이 흐르며 관리에 난관을 겪은 코민은 데려왔던 노숙인들을 하나하나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웃마을에 갑자기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산야신들의 짓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좀 깨죠. 자, 그리고 이 오쇼 공동체의 명상 방법인데요. 오쇼의 가르침과 명상법의 핵심은 요컨대 인생의 괴로움을 내버리고 즐거움에 초집중하는 것이다. 하여 라즈니시 프람 안에서는 남녀가 자주 알몸으로 한자리에서 명상을 하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성관계를 한다. 이 명상법은 참선 같은 류의 명상이 아니다. 뛰거나 뒹굴거나 소리치거나 울고 춤추는 등 매우 역동적이다. 실제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 충격 먹으셨죠? 네. 이 명상의 적나라한 실체가 공개되자 이를 본 지역 주민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그때는 존스타운 사건, 이단 종교 공동체의 집단 자살 직후라서 더 그랬다. 라즈니시 프람은 성적 컬트 집단이란 의심을 받았다.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의심을 극대화했으며 강박적으로 불안해했다. 한편 미국 정부 측이 보기에도 미국의 모든 자치정부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라즈니시 프람이 그렇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국유지책격으로 이민국이 오쇼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라즈니시 프람은 20명의 변호사 팀으로 맞서 승소해버린다. 1980년대 라즈니시 프람은 오쇼에게 집중된 체제를 갖고 있었다. 지금도 산야신들은 오쇼에 절대적으로 매혹되어 있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추억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운 사람이 사실상 코민의 멸망을 자초한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비서인 쉴라가 코민 바깥 사람들에게 가하는 위협적 행위를 막지도 혹은 알지도 못했다. 오쇼의 비서에 의한 여러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라즈니시 프람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자 오쇼의 비서이자 코민의 실권자 그리고 이때까지 자행된 위협 행위의 주동자였던 쉴라와 그녀의 측근들이 코민을 떠나버렸다. 그 즉시 오쇼는 태도를 바꾸어 쉴라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헌데 이 비난이 마치 자승자박격이어서 오히려 FBI의 눈길을 더 끌게 되었다. 코민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코민 거주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결혼 이민 사기, 살인 미수, 독극물, 도청 등의 혐의가 부과되고 관련 불법 행위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윽고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지려던 찰나 오쇼는 비행기를 타고 라즈니시 프람을 떠났지만 바로 체포된다. 얼마 안 있어 독일로 도주했던 슐라와 그녀의 측근들도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된다. 이들을 피고인으로 하여 희대의 재판이 열리는가 싶었으나 혐의자들 중 오쇼와 슐라는 형량 거래로 사건을 종결짓는다.
슐라는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여 현재 스위스에 살며 노인 요양센터에서 일한다. 오쇼는 추방되어 인도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스르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좀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도 되게 좀 충격적인데 여기 배꼽책에 나오는 또 다른 우화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고 나면 대박, 이게 오쇼의 철학이라고? 약간 좀 진짜 쇼킹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복수라는 제목을 가진 우화인데요. 나스루딘이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예기치 않게 자기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는 미칠 듯이 분노하여 이웃집으로 달려가 이웃집 남자의 부인 앞에 우뚝 섰다. 부인!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어! 그가 외치자 이웃집 부인이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선 앉으시지요. 차 한잔 하시고 긴장을 푸세요.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막 달려가서 머리끄댕이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런 대단한, 이 부인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나스루딘은 분노를 가라앉히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이웃집 부인의 눈에서 섬광 같은 것이 반짝하고 스치는 것을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약간 수줍어하면서 말했다. 복수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둘은 침대로 가서 사랑을 했다. 그 다음에 차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리고 또 복수를 하고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또 복수를 하고 차를 또 마시고. 이웃집 부인이 나스루딘을 바라보며 물었다. 한 번 더 복수하는 것이 어때요? 나스루딘이 힘없이 말했다. 부인, 솔직히 말해서 이제 괴로운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깨죠. 자, 여기에 오쇼가 뭐라고 이제 그 철학을 얘기했나 보죠. 삶을 피하지 말라. 실상을 피하지 말라. 슬프면 슬퍼하라. 복수심이 일면 복수하라. 화가 나면 화를 내라. 삶을 그대로 살아라. 삶을 피하면 결코 성숙하지 못하리니. 대박이죠. 와, 이게 더 깨지 않나요? 어쨌든 이게 그 오쇼에 대한 평가가 왜 극과 극으로 나뉘는지 조금 이 우화 몇 개에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서프라이즈에 이 오쇼 라즈닛이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